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트럼프가 극찬한 미국 폭스콘 공장 규모 축소로 인한 보조금 퇴짜에 결국 공장 건립 백지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더욱더 리쇼링도 잘 되고 생산 기지로서 미국이 발전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뉴스를 전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잘 돼야 돼요. 미국이 잘 돼야 우리가 그에 따른 수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본적인 생각은 반중 친미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만의 폭스콘이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위스콘신, 자,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위스콘신이라는 곳이에요. 위스콘신이 어디냐? 오데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인데, 이 위스콘신에 LCD 패널 공장,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LCD 패널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다고 어느 업체? 중국의 전문업체 이타임즈가 28일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고용된 애널리스트가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자, 이 공장이 얼마나 중요한 공장인지 트럼프도 극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착공식까지 직접 참석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이죠. 지난 2018년도 6월 28일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6월 28일 위스콘신주 폭스콘 제조시설 착공식 현장입니다. 이때 트럼프 같이 있죠. 네, 이게 폭스콘 회장, 이게 위스콘신 주지사 당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미국 제조 부하를 기치로 해서 1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공언한 곳이죠. 이 위스콘신 지역이 원래는 낙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내 최저임금이 가장 낮았던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스콘신 경제에 새바람이 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폭스콘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 보조금, 세제 혜택까지 해주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2018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내 생산기지 착공식에 참여해서 첫 삽도 직접 뜨고 세계 8대 사이에 불가사의에 표현할 정도의 치적이라고 자창까지 했어요. 2018년도에는 이렇게 됐죠. 특히 미국 노동부가 지난 8월 달에 통계 자료에서 위스콘신 주요 도시의 임금 상승률이 미국 내 1위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 폭스콘의 그 투자가 이곳에 굉장한 임금까지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공장 지어지죠, 공장 돌아가죠, 이러면 경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돕니다. 돈이 돌면 또 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폰드두락은 미국 389개 도시 중에 1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러신도 5위를 차지할 만큼 임금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입니다. 위스콘신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데오 지역이에요. 네, 오데오 지역. 그리고 미네소타, 그리고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이쪽 보이죠? 이 지역이 어떤 데냐?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고 지금 어떤 데냐? 미 대선의 중심지역이에요. 미 대선의 중심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그러죠. 사전투표 이미 끝났고 내일 투표를 하는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면 안 좋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LCD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LCD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사업 축소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까지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폭스콘과 맺었던 30억 달러의 국고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위스콘신 주정부는 이에 대해서 사업 범위의 변화, LCD 판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2018년도에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판넬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 인원이 충분하게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보조금 지급에서 탈락이 돼버렸죠.
위스콘신 주경제개발공사의 미시 휴즈 최고 경영자는 폭스콘이 지난해 고용 수준의 당초 보조금 지급 조건에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충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업 범위 등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향후 보조금 수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새롭게 맺어야 된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원래 위스콘신의 대형 스크린 TV에 들어가는 LCD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대형 LCD TV, LCD 생산 공장입니다. 지금 다시 가격 회복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 빠졌기 때문이죠. 네, 차이나스타가 그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LCD 판넬 생산을 조금 더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거의 포기를 올해 다 해버리려다가 조금 더 끌고 가겠다. 그리고 LG전자와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한 1년 더 연장하겠다, 확실히.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올해 국내 생산은 다 닫기로 했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기로 했고, 그리고 중소형 LCD 패널 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려고 했었죠. 여전히 그것은 쓰니까. 왜냐하면 노트북용은 소형 판넬을 쓰잖아요. 대형 판넬은 TV용인데 대형 판넬 가격이 뚝뚝 떨어지지 중소형 판넬 가격은 그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을 하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 배경으로 보면 이 공장이 삽이 뜨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 이때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삽을 뜨기 시작했던 2018년도와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2019년도 아주 대단했고요. 2020년도 넘어오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게 또 변했어요. 폭스콘의 모회사인 홍하이의 중국 내 신축 공장인 사카이 디스플레이의 공장 가동도 연기할 만큼 LCD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금 발표가 났었죠. 2019년도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올해 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LCD 시장에서 적어도 국내 공장은 발을 빼겠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 빼겠다 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TV에 들어가는 대형 LCD의 시황은 중소형에 비례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았어요. 중소형은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됐지만, 그래서 대형 LCD는 포기, 그리고 중소형 LCD는 유지, 이런 식으로 LG 디스플레이도 로드맵을 가지고 왔었죠. 이러한 이유로 폭스콘은 당초 지으려고 했던 대형 LCD 생산 공장 대신에 소형 터치 스크린을 제작하는 소규모 시설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아졌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스콘신 주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휴즈 CEO는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을 협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을 지급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인원을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공장 규모가 작아지면 그만큼 사람이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적게 쓸 수밖에 없으면 이전 보조금 지급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보조금 지급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정부는 이곳에 들어가는 기초공사를 비롯한 부대 시설을 위해서 자본 지출, 급여 등으로 폭스콘에 이미 7억 5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했다라고까지 강조했어요. 이 공장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들을 닦고 그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뚝 떨어진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투자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폭스콘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2019년도에 1919만 달러의 세금을 공제받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중요합니다. 공제받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일자리 창출을 못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또 다른 고용 및 자본 투자 세액 공제는 1억 9,290만 달러로 위스콘신주와 계약 당시 총 28억 5천만 달러 세금 공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당초 폭스콘이 2019년도 말까지 위스콘신 공장 내 일자리를 2,080개를 만든다고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서 33억 달러를 투자했을 거라는 전망에 따라 이러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신규 채용을 인정할 수 있는 인원은 보조금 최소 요건인 52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2080 이것의 4분의 1 520 애당초 2080명을 고용을 하려고 했었지만 4분의 1인 520명도 채용을 못할 만큼 이 공장이 쪼그라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도 3억 달러에 그쳤다. 원래는 33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억 달러에 그쳤다 라는 것이죠. WEDC는 폭스콘이 지난해 550명을 채용했다고, 기준 조건이 520명이잖아요. 그래서 550명을 채용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주 정부의 기준에 따라 실제 채용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원은 281명 뿐이라고. 520명 중에 281명, 적어도 그의 절반도 절반이 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앞서 폭스콘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첫 해였던 2018년도에 고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탓에 신청조차 하지 못했어요. 2019년도에도 못 받고 2020년도에 또 못 받겠죠? 또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포기라는 거죠. 그래서 폭스콘은 지방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상황이 공장 건립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폭스콘 설립자 고 타이밍은 투자에 대한 회사의 약속은 지방정부의 지원에 달려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지방정부 지원에 의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위스콘신과의 협력관계는 지금 현재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패널 공급 과잉 또는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지금 발목이 잡혔죠. 지금 사카이가 중국에 있죠. 사카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홍하이 자회사, 그리고 샤프의 자회사죠. 샤프의 자회사인데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그것을 연기할 정도로 시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장 분석 전문가 DSCC의 로사영 CEO는 폭스콘의 공장 건설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지금 보인다. 저장 시설만 지었을 뿐 필요한 보조금도 받지 못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생산 능력은 이미 공급 과잉 수준이기 때문에 10.5세대 LCD 공장이 설립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즉 여기가 10.5세대예요. 10.5세대라면 최신 공정의 LCD 공장이라는 뜻인데, 이 최신 공정의 LCD 공장, 그러면 대형 판넬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겠죠?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은 이미 불보듯이 뻔한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생산량을 많이 줄인 상태이고 LCD TV 패널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LG는 1년 더, 그리고 삼성도 조금 더 라는 지금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죠, 위스콘신 공장에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생산을 했습니다. 잉여 인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거죠. 코로나가 휩쓸던 4월부터 위스콘신 공장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이어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2016년도에 인수한 샤프 브랜드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이 샤프 브랜드로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담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위스콘신 폭스콘 공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폭스콘의 계획에 무리가 많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이 비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화가 떨어져야 돼요. 달러화가 떨어져야 되고 대체적인 인건비 자체가 조금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미국 내에서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외국에서 싼값에 들어오는 LCD를 감당하기 내에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폭스콘은 미국에서 LCD를 제조하는 대신에 중국의 사카이 그리고 일본의 샤프에서 LCD를 생산한 뒤에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을 한 뒤에 완제품 미국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스콘신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번 선거에 되게 중요한 지역이고 트럼프가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러한 지역에서 이러한 우울한 소식이 들렸는데 어차피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였었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이긴다, 어떤 사람은 바이든 이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기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 이런 소식을 보면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다시 리쇼링해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제조업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고 보면 보통 대부분 베트남 그리고 대만 아니면 지금 새로운 데로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스스로가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산업구조에서 선두주자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 특히 그 장치집약적 산업, 지식노동적인 산업들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국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잡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